네, 안녕하세요. 여러 군데서 어머님들께서 좀 모이셔서 네, 지금 오시는 중이라 좀 더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머님들과 또 어머님들의 자녀들을 위한 다양한 온라인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영어 울렁증 탈출을 어머님들하고 같이 진행하게 될 고희준 원장이라고 하고요. 잠시만요. 화면을 하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다 보이시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나 더 아래로 내려서 네. 네, 그 채팅 쪽을 좀 여시면은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팅을 좀 열어놔 주시고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채팅 쪽에다가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예, 화면 보이시는 분들은 1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화면이 보이고 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자, 이제 오늘 이제 어머님들께 강의 드릴 저는 고희준 원장이고요. 색깔이 검정색. 저는 고희준 원장이고요. 현재는 인천 검단 지역에서 이제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번에 어머님들께 온라인 학원을 같이 개원을 해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제 저희 지역 근처에서 모신 부모님, 어머님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지역하고는 아주 먼 곳에서 오신 분들도 좀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문학 박사학위가 있어요. 인문학 박사학위가 있고요. 아, 그럼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거야? 이러실 수 있을 텐데 자랑하는 건 아니고 뭔 이유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2005년도서부터 2015년까지 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10년 정도 이제 시간 강사부터 출발을 해서 몇 단계 위에까지 강의를 했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대학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는 얘기겠죠. 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뽑으면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어머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좀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학위가 PhD라고 하는 학위입니다. 이제 병원 가시면 의사 선생님들 이렇게 패 같은 거 보시면 거기 PhD라고 보통 써 있으실 텐데요. 철학 박사죠. 어느 학문이든지 맨 끝에 학위 중에 제일 좋은 학위가 PhD 학위예요. 이 학위의 특징은 뭐냐 하면 대학생까지 자기 전공이 아니어도 대학생까지 자기 전공이 아니어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전공이 아니더라도 PhD 학위를 가진 사람은 교수로 임용을 해도 교육부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스스로 연구해서 대학생 정도까지 가르칠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요 얘기를 드리는 거는 제가 영어를 좀 집중적으로 10여 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연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어머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숙제가 있어요. 숙제. 자, 제가 음을 좀 소거한 이유는 이따가 끝나고 나서는 질문하실 거 있으실 때, 끝나고 나서는 어머님들께서 질문할 것이 있으실 때 소리를 열고 제가 질문을 한 번에 듣도록 하겠고요. 이제 집중해서 저희가 수업을 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소리를 다 열어놓으면 수업에 방해가 돼서 일단 음은 소거했고요. 수업이 끝날 때 어머님들께서 이거 뭐야 질문을 다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처음 시작은 뭐냐면 나의 소리를 남겨놓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영어 시작 소리를 남겨놓자. 이제 저희가 모인 게 이제 영어 울렁증 탈출이고 영어 왕초보 어머님들만 좀 모시게 했는데 신청서 내신 분들 보니까 나는 왕초보 아니에요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도 상관은 없고요. 자, 제가 여기 있는 이 영어를 여기 채팅에다가 올려드릴 거예요. 지금 올려드렸어요. 오늘 수업이 끝난 다음에 어머님들께서 각 톡방에다가 이 영어를 읽으셔서 녹음하셔가지고 올려주시면 돼요. 카카오톡에 음성 메시지 기능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카카오톡에 음성 메시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팅방에 올려드린 이 문장을 읽으셔서 올려주세요. 그러면 매번 수업할 때마다 이 문장을 조금씩 어떻게 수정해 가는지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4주 후에 다시 녹음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소리가 진짜 달라지는지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느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보통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 읽겠죠? You were just talking about food in Chicago. 네, 이렇게 읽으셔도 상관없고요. 모르시겠는 건 You were just talking about food in Chicago. 뭐 이렇게 아니면 중간에 모르시는 단어는 넘어가시면서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이거의 목적은 어머님들께서 처음 지금 가지고 계신 소리를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이 끝나면 요거를 어머님들께서 톡방에 녹음을 바로 하셔서 나중에 또 할 거야 라고 하면 이게 또 까먹게 되니까 요거를 바로 녹음을 하셔서 좀 올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라오면 그거 가지고 제가 소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영어는요, 3가지 영역에서 중요합니다. 영어의 중요한 영역 3가지. 사람마다 뭐 다르게 생각하는 거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 영어에서는 이 3가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영어 발음이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영어 울렁증 탈출 어머님들과 4주 과정 하는 거에 앞부분에는 영어 발음에 대한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영어 발음 어떤 중요성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에게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두 번째, 학문이라고 하는 건 아이들이 대학교를 가게 되겠죠. 대학교에 가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하면 영어 책, 원서 책이죠. 자기 전공책을 읽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읽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거를 우리가 독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독해가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뭐 요까지는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 세 번째 거가 있죠. 그건 뭐냐면 영어가 한글 쓰기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학교 교수님들은 영어 논문을 써서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글 쓰기를 그냥 한글 쓰기를 하지 않고 영어식 한글 쓰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는 책 그리고 미디어들에 나와 있는 모든 한글들은 영어식 한글로 되어 있다는 거죠. 옛날에 세종대왕님이 쓰셨던 아래 하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한글 자체, 한글 쓰기가 영어하고 관계가 있다. 황당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런 얘기까지도 합니다. 영어는 한글이다. 황당하시죠?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가 한글이 대부분 영어의 그 규칙에 따라서 써지기 때문에 영어 문법 전체를 한글 쓰기까지 연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되어 있는 학생들은 대학교 가서 교수님들께 리포트라고 하잖아요. 숙제, 과제를 해서 낼 때 장학금 라인으로 들어갈 확률이 되게 높고 이 글쓰기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자기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도 뭔가 안 돼. 그거는 이 글쓰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대부분들은 이 세 가지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어머님들도 이제 공부도 다 하시고 이러셨을 텐데 영어가 안 되는 이유 중에 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으실 수도 있고 두 가지가 있으실 수도 있고 세 가지가 있으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발음 전에 우선 영어 독해, 한글 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계셔주세요. 네.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영어를 하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I eat hamburger in the tent. 이런 문장인데요. 지금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죠. 자,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나는 제가 하기 전에 어머님들께서 먼저 해보실까요? 모르는 단어 있으실까봐 제가 알려드릴게요. 나, eat, 먹는다, 햄버거. 어머님들이 아는 햄버거입니다. 이거 텐트예요. 자, 이거를 해석하는 거를 그 종이가 있으시면 한번 거기다 써보셔도 되고 종이가 없으시면 그냥 말로 한번 해보세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이는 뭐뭐 안에서잖아요. 텐트 안에서 햄버거를 먹는다. 네. 센스 짱이세요. 이렇게 써주신 거 되게 좋아요. 좋습니다. 나는 텐트 안에서 햄버거를 먹는다. 그렇죠. 나는 텐트 안에서 햄버거를 먹는다. 맞아요,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렇게 나는 텐트 안에서 햄버거를 먹는다라고 해석을 하겠죠. 자, 그럼 우선 영어 독해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머님들께서 작문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텐트 안에 있는 햄버거를 먹는다. 자, 지금 독해에 대한 이야기부터 잠깐 드린다고 했어요. 나는 텐트 안에 있는 햄버거를 먹는다. 영어를 어떻게 작문해야 될까요? 자, 위에 있는 지문을 우리는 나는 텐트 안에서 햄버거를 먹는다 라고 우리가 썼는데 나는 텐트 안에 있는 햄버거를 먹는다 라고 작문을 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혹시 이거랑 똑같이 나오지 않으셨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영어 해석의 비법 하나 오늘 알려드리는 거예요. 영어 해석의 비법 하나 알려드리는 거예요. 문법책 전체를 다 뒤져보아도 잘 모르는 거.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 부분 안 돼가지고 엄청 고생하는 비법 하나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전치사 더하기 명사잖아요. 얘를 우리는 전명구라고 문법적 용어를 써요. 비동사를 써야 할 듯? 좋습니다. 자, 그런데 봐봐요. 전명구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형용사 역할을 하죠. 또 하나는 부사 역할을 합니다. 어이?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 그럼 형용사 뭐고 부사는 뭔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자, 형용사는 뭐예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고, 부사는 어디다 쓰나요? 부사는 동사를 꾸며줄 때 씁니다. 어우, 좋습니다. 예. 긴 문장 써주신 거 좋습니다. 자,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예요. 그죠? 자, 그럼, 자, 요거를 갖다가 이 똑같은 문장일 때, 요 in the tent를 형용사로 해석할 수도 있고, 부사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형용사로 해석할 수도 있고, 부사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치사 더하기 명사를 해석할 때는 형용사로 해석하는 것과 부사로 해석하는 것, 문장 앞뒤를 보고 우리가 고민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 전명구가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중고생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가 이 똑같은 문장인데, 이 문장이 나는 텐트 안에서 햄버거를 먹는다도 될 수 있고, 나는 텐트 안에 있는 햄버거를 먹는다도 될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자세한 깊은 얘기는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우리가 썼던, 자, 그럼 이 독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거를 조금 이해하실 수 있겠죠? 대부분의 중고생들이 어떻게 하나요? 해석을 본인이 하지 않고 학교 선생님 혹은 학원 선생님들이 해석해 주신 것을 받아 적고 외워서 시험 보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근데 이렇게 교육하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대학교 가자마자 전공책을 본인이 해석해야 할 텐데, 그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은 절대 고등학교 때까지 자기가 해석해보는 연습을 안 해봤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죠. 네. 지금 여기서도 똑같아요. 이 단순한 문장이라고 하더라도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혹은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문장을, 요 전명구를 형용사로도 해석해 보고 부사로도 해석해 보는, 늘 형용사인지 전명구가 형용사 역할을 했는지 부사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민을 많은 아이들이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한글, 이게 해석이기도 하고 한글 쓰기도 돼요. 교수님들은 아까 어머님들과 제가 처음 썼던 것처럼 나는 텐트 안에서 햄버거를 먹는다라고 한글을 쓰지 않습니다. 자, 가볼게요. 얘를 형용사로 해석을 했다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한글 해석을 이렇게 쓰게 되죠. 나는 텐트 안에 있는 햄버거를 먹는다. 자, 전명구를 어디다 써놨어요? 햄버거라고 하는 명사 앞에다가 써주는 한글을 쓴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영어식 한글 쓰기입니다. 간단히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저 문장이 맞다 틀리다를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글들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저 위에 거를 부사로 해석했어요. 텐트 안에서. 그럼 나는 햄버거를 텐트 안에서 먹는다. 동사를 전명구가 부사 역할을 한 걸로 해서 먹는다 앞에서 꾸며준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교수님들께서 쓰는 한글 방식이고 한글 쓰시는 방식이고 교수님들은 이런 식으로 안 써있는 글을 볼 때 미치겠다. 뭐라고요? 미치겠다라고 얘기들 하세요. 학생들은 이렇게 전혀 안 쓰고 전부 다 한글들을 이렇게 쓰든지 혹은 좀 다른 방식으로 쓰게 되는데 교수님들은 철저하게 영어식 규칙에 따라서 한글을 쓰고 계시다 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영어의 중요한 세 가지 영역 중에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건 제가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맞다 틀리다 문제는 나중 문제죠. 제가 보기에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한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어머님들과 우리의 본래 주제, 이제 영어 울렁증 탈출에서 제일 처음에 다룬 1번 주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4주 동안 어머님들과 제가 해야 될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발음. 발음이죠. 자, 영어에서 발음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영어에서 발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영어의 발음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영어의 발음을 뭐라고 생각해요? 좋다, 나쁘다. 발음 좋은데, 발음 후졌어.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영어의 발음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김철수라고 여기다 한글에다 썼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김철수.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김천수. 또 다른 거로 읽어볼게요. 김친수. 또 다른 거로 읽어볼게요. 김청수. 어머님들 귀에 김철수 말고 제가 김청수, 김천수, 김칠수 이렇게 읽은 것들이 다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다 들리잖아요. 김철수인지, 김친수인지, 김청수인지. 아빠 성함이세요? 친근감이 느껴지시겠네요. 바로 그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조금 이상하게 낸 소리들을 미국 사람들은 전혀 다른 소리로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혹은 다른 뜻으로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발음은 좋고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예요? 다른 단어가 되기도 하고, 그죠? 못 알아듣는 말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발음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영어의 발음은 엄청나게 중요하다. 자, 그럼 어머님들께서 영어가 안 되시거나 영어에 두려움이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발음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는 게 되게 많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도 있지만 내가 말했을 때 그들이 못 알아듣고 그들이 말하는 걸 내가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소리가 정확한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원어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길게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조금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약간 길어지면 피곤하시면 중간에 나가셔도 됩니다. 기본 시간은 40분으로 수업을 할 거고요. 그러나 제가 조금 더 알려드리게 될 때 1시간이나 1시간이 조금 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40분 지나고 아우 좀 뭐 나 졸려 이러시면 이제 가셔도 됩니다. 제가 마음 안 상합니다. 편하게 하세요. 무료 강의이기 때문에. 자, 그럼 원어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이 발음을 가르쳐 주는 것은 괜찮은 걸까? 물음표를 한번 달아봐야 되겠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러우면서도 또 한면에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민은 한 번도 영어 발음 소리를 못 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죠. 뭐라고요? 원어민은 영어 발음을 못 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 소리를 듣고 자랐고 그 말을 계속 했기 때문에 틀린 소리를 내본 적 혹은 못 내는 소리를 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소리를 못 내는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한국 원어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남아 사람들이나 아프리카 사람들 앞에 가서 한국어를 가르칠 때 어머님들은 어떻게 가르치시겠어요? 예를 들면 어머니란 글씨가 있으면 따라 읽어봐. 니. 엄니 이렇게 하면 그거 아니고 니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겠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잘 익힐 수 있을까요?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고 많은 소리를 들으면 알 수 있겠지만 못하는 사람이 못했던 사람이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어쩌면 더 빠르고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끝까지 계시는 거 좋습니다. 오늘 조금 사실 제가 첫 강의이긴 한데 몇 가지 이해를 하고 계셔야 영어에 대한 좀 이해를 바꿔드려야 어머님들께서 영어를 본인도 조금 고치실 수 있고 아이들도 잘 좀 지도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보세요. 제가 여기다 영어 써볼게요. 네, A, B, C, D, E, F까지 썼어요. 제가 시작하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한글에 얘를 기억이라고 하지만 그죠? 기억이라고 하지만 얘하고 요게 합쳐지면 가라고 읽어 할 때 얘를 우리는 기억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영어의 이 소리들의 알파벳에 A, B, C, D 말고 소리가 있잖아요. 소리.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할 때 얘를 우리가 and 이렇게 할 때 요거의 소리, 이거의 소리, 이거의 소리가 합쳐져서 and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작하면 어머님들께서 A, B, C, D, E의 소리를 내보시고요. 본인이 알고 있는 소리. 혹시 옆에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내 자녀가 같이 있다. 그럼 그 아이에게 요즘 아이들 많이 배우잖아요. 이 소리를 A부터 E까지 내보도록 시켜주세요. 제가 시작하면 어머님들도 소리를 내보시고 아이들도 한 번씩 해보세요. 준비, 시작. 네, 한 번씩. 네. 소리는 열지 않으셔도 돼요. 소리는 열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냥, 네. 지금 여기 열공님께서 에브그드크 이렇게 잘 해주셨어요. 네. 자, 영어 발음하는데, 예, 그동안 듣지 못했던 소리 같네요. 예.
오늘 아마 제가 하는 얘기들 중에 많은 부분이 어머님들께서 잘 못 들어보셨던 내용일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안 됐는데 이거는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어머님들께 안 된 이유들 정확히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수정시켜가는 방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대부분 에브, 그드, 크, 에프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배우겠죠. 조금 이거를 바꿔서 하면 어떻게 돼요? 약간 혀를 굴린다고 그러잖아요. 에브, 그드 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영어 하는 사람들 중에 되게 조금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나 좀 잘하는 티를 내려고 우리가 발음을 굴린다 그러잖아요. 굴리면서 하는데 이상한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헐, 뭐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좀 하나 보다 이렇게 되죠. 자, 지금 제가 A부터 F까지 내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에, B, K, D, 에.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에, B, K, D, 에. 제가 지금 낸 소리가 어머님들께서 발음하셨던 것과 똑같다면 어머님은 지금 영어가 괜찮으신 거고 제가 낸 소리가 뭐야? 저게 무슨 소리야? 이상한 소리야? 혹은 저거 진짜 맞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소리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파벳 A부터 Z까지 정확한 소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드뭅니다. 그래서 이상한 소리로 발음을 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고 또 서로 모르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발음할 때 A부터 Z까지 정확한 소리를 모른다. 만약에 주변에 내 아이를 보내는 학원에서 에브그드크로 지금 가르치고 있다면 에브그드크 여기 많이 쓰셨잖아요. 절대 아니다. 그거는 원어민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그동안 영어가 안 됐던 이유. A부터 Z까지 정확한 소리들을 모르고 살았다. 그래서 얘들을 정확한 소리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자, 두 번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강의는 영어 원장님들이나 원어민들한테 강의해주면 엄청 좋아합니다. 원어민들은 자기들이 다 소리는 갖고 있지만 이 소리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구분시켜서 전혀 소리를 못 내는 사람에게 강의를 해줄까 라고 할 때 지금 이 방법을 알려주면 엄청나게들 좋아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음소 단위 발음이에요. 음소 단위 발음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박 했을 때 자음, 모음, 자음 세 개를 한 번에 소리를 낸다는 거죠. 자음, 모음, 자음, 박 이렇게 소리를 내죠. 또 가볼까요? 김 한 번에 세 개를 소리를 내죠. 제일 심한 경우도 있어요. 권 몇 개를 동시에 소리내요? 네 개. 자음, 모음, 자음 이런 걸 네 개나 소리내는 우리나라는 엄청난 능력이죠. 한 번에 세 개, 네 개를 동시에 내는 거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단어 하나하나에 소리를 낸다는 거죠. 여기다 제가 쉬운 영어 하나 적어 드릴게요. BH라고 하는 영어죠.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박, 김, 권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거 세 개를 백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한 번에. 이해되시죠? 자,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어머님들께서 이거 제가 시작하면 읽어보세요. 시작. 네, 우리는 이거를 백 이렇게 읽지만 미국 사람들은 이 소리와 이 소리와 이 소리를 하나씩 하나씩 내는 것, 그거를 음소 단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B, E, G, bag. 제가 지금 읽은 거 보세요. bag.
미국 사람들은 이 소리를 이렇게 냅니다. 우리는 어떻게 내요? back. 그럼 우리가 가서 back 하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죠. 이렇게 알아듣죠. 이렇게 알아듣겠죠.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다? 미국 사람들은 음소 단위 발음을 한다. 무슨 발음을 한다? 음소 단위 발음. 이거 하나하나가 다 낱개로 떨어져서 발음을 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길이가 있어요. 영어에는 길이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길이가 길고 짧게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질문 드려볼게요. 어머님들 영어에 길이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는데, 네, 길게 짧게. 길고 짧은 기준이 무엇인가요? 어떤 단어는 길게 읽어야 되고 어떤 단어는 짧게 읽어야 되나요?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단모음은 짧게, 장모음은 길게. 어떻게 해요? 단모음은 짧게, 장모음은 길게. 자, 그럼 이제 질문 드려볼게요. 단모음은 짧게, 장모음은 길게가 사실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1번. 아니다. 단모음은 짧게, 장모음은 길게는 사실이 아니다. 2번. 한번 채팅창에다 남겨주세요. 모르겠다 3번? 네. 예, 많은 분들이 1번을 알고 계시고 아니다. A는 애라고 길게 읽는다. 네, 좋습니다. 자, 영어에 길이가 있어요. 이 길이가 무너지면 영어가 이상해지죠. 왜? 외국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이러면 우리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완전 이상하죠. 왜 이상해요? 길이하고 높낮이가 이상하니까 우리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안녕하세요 길이가 이상하니까 우리가 황당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 길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영어를 읽는다면 길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영어를 읽는다면 외국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방금 제가 한 것처럼 안녕하세요 이거로 전부 다 어떻게 하게 된다? 듣게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한국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웃겨갖고 이상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발음하고 있다. 자, 영어에서 길고 짧게의 기준은요. 자, 제가 비슷한 거 써볼게요. 위에 단어. 똑같은 BA인데 여기다 T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단어는 bag 이렇게 읽고요. 뒤에 단어는 bat 이렇게 읽어요. 자, 근데 중간에 들어간 단어가 둘 다 뭐예요? 단모음이죠. 둘 다 뭐라고요? 단모음. 그런데 어느 건 길고 어느 건 짧게 했어요. 그러니까 단모음은 길게, 장모음은 짧게는 거짓이었습니다. 둘 다 장모음, 단모음, 장모음이 길고 짧게의 기준이 아니고요. 단모음이든지 장모음이든지 그거 뒤에 나오는 요게 기준입니다. G, T. 앞에 G는요. 우리가 유성음이라고 부르고요. 뒤에 T는 무성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성음일 때 길게, 무성음일 때 짧게. 이게 규칙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앞으로 단모음은 짧게, 장모음은 길게 이렇게 가르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 부분 엄청 중요해요. 네 번째 거. 영국의 발음. 영국의 발음. 자, 영국의 발음 처음 들어본다.
1번. 들어본 적 있다? 2번. 예, 대부분 다 처음 들어보시네요. 네, 연구계 발음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 혀 보면 혀 위에 쪽에 이렇게 혀를 위로 눌러보세요. 그럼 딱딱하죠? 거기를 경구계라고 부르고요. 그거 안쪽에 혀가 안 닿는 여기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연구계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연구계라고 불러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영어 발음할 때 엄청난 차이를 줍니다, 이게. 자,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제가 지금 말하고 어머님들이 말하실 때 자신의 위치를 잘 보세요. 자, 우리나라 사람은 말을 할 때 출발점이 목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말을 많이 하면 목이 아프고 쉰다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암만 말을 많이 해도 안 쉬어요. 우리가 불리하죠? 자, 여기로 소리를 내요. 여기로. 근데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에서 출발해서 어디서 끝나요? 입 앞에, 입 밖에서 소리가 끝나요. 자, 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어머님들. 오늘 영어 울렁증 강의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출발해서, 목에서 출발해서 여기 앞에서 끝나는 게 느껴지시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미국 사람들은요, 배꼽 아래, 미국 사람들이 뱃속에, 네. 아, 개자군요. 죄송해요.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에 출발해서 입 앞에서 끝나지만, 미국 사람들은 뱃소리를 낸다고 하잖아요. 배 아래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서 소리가 끝나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차이를 나타내냐? 잘 보세요. 옆으로 이렇게 된 걸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럼 미국 사람들은 연구계에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될 때 요 안쪽에 있는 거잖아요. 각도가 요만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입 밖에서 소리가 끝나잖아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 입 안쪽에서 요만큼 각도를 했을 때 나의 각도는 이만큼 벌어져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요렇게 하는 거를 따라하려면 우리는 여기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연국의 발음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영국의 발음을 해야 된다. 자, 5번째. 저음으로 소리를 내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 소리를 들어보면 깜짝 놀라는 게 있는데요. 저는 남자고 우리나라 사람들 소리 기억하시면 남자가 목소리가 굵나요? 여자가 굵나요? 남자 목소리가 굵잖아요. 톤도 낮고 지금 제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고 굵고 낮은 축에 속하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낮은 소리를 제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굵은 남자의 소리를 갖고 있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 미국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다 보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단발머리, 금발머리에 가냘픈 미국 여성이 소리를 내요. 그럼 저보다 높은 소리를 낼 것 같은가요? 낮은 소리를 낼 것 같은가요? 당연히 저보다 높은 소리를 낼 것 같잖아요. 근데 저보다 훨씬 그냥 낮은 게 아니고 어떻게 낮은 소리요? 훨씬 낮은 소리를 발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앞으로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실 때 그 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어떻다? 굉장히 긴 소리, 저음, 엄청나게 낮은 소리로 발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어떻다?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 말씀드린 이 5가지가 있는데, 자, 이제 이걸 해보도록 하겠어요. 이거 5개 중에 내가 이미 알고 있었던 개수에 대해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5가지를 하나도 몰랐으면 0, 그죠? 한 개를 알았으면 하나, 나 2개 알고 있던 거야 라면 2, 나 3개 알고 있던 거야 그럼 3, 나 5개 다 알고 있었어 5. 네, 0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고. 네, 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어머님들께서 이 중에 못 들어보신 분들도, 하나도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1개가 대부분이시고 간혹 2개 정도 알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영어가 울렁증이 생기고 왕초보였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해되시죠? 앞으로 풀어갈 게 몇 가지들이 더 있긴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이 강의에서, 첫 강의에서 말씀드린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다는 거죠. 영어 단어를 발음을 할 때 이 5가지가, 몇 가지가? 이 5가지가 동시에 적용돼야지 되는 거예요. 단어 하나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 5가지가 동시에 적용돼야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된 소리로 내가 익혀야, 그리고 단어부터도 그렇게 익히고, 한 문장을 말하더라도 그렇게 말을 해야 미국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단어를 암기를 해야,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알아듣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중고등, 초중고 아이들, 어머님들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 중, 고. 올해 6학년부터는,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을 다 몰라서 어렵게 느껴지셨어요. 근데 이게 연습하면 잘 돼요. 연습하면 쉽게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 울렁증 탈출 앞부분 과정은 뒤에 이제 어머님들께서 말도 하시고 이런 과정도 회화 과정이 따로 있는데, 그 과정 나가기 전에 우선 이걸 수정시켜 드리는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오픈된 영어 울렁증 탈출 4주 과정입니다. 전체가 다 되지는 않지만 어머님들께서 영어에 가셔야 될 방향을 정확히 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초중고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려보도록 하겠어요. 아까 제가 독해에 대한 이야기는 잠깐 드렸는데요. 독해 스스로 안 하는 아이들 큰일 나죠. 그죠? 독해 스스로 안 하는 아이들은 대학교 가서 수업 못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독해만이 문제일까요? 발음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자, 정확한 발음으로 하지 않으면 당장 대입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머님들께서는 보통 초중고에서 발음이 쓰인다면 뭐 수행평가 같은 거 할 때 뭐 시험의 일부로 조금 들어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발음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자, 서울 경기권 대학들의 70% 학과는요, 면접시 읽고 해석해봐를 시킵니다. 뭐를 시킨다고요? 읽고 해석해봐. 근데 여기에 참석하셨던 교수님들 얘기예요. 제 얘기 아니에요. 여기에 참석했던 교수님 한 분 얘기 아니에요. 여러 교수님 얘기예요. 80%가 못 읽고 못 해석하더라. 아, 그러면 이걸 갖고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80%는 탈락을 시키고 나머지 20%만 갖고 뽑는다. 물론 아이들 숫자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대부터 좀 지금 위태위태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초등학교 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의 자녀가 초등학생이라면 그 초등학생들이 중학교 갈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 대학교 갈 때는 뭐 좀 널널하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이 대학들은 널널할 데가 없습니다. 늘 널널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요즘 대학들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전공 과목은 교수님들이 영어 수업을 합니다. 영어로 수업. 그러니까 발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익히지 않은 상태로 학습한 친구들은 대학교 가서 수업하는 걸 제대로 못 알아들을 확률이 엄청나게 높다. 제대로 못 알아들을 확률이 엄청나게 높다. 장학금하고는 거리가 멀 확률도 되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정확한 발음을 요번에 영어 울렁증 탈출해서 익히셔서 아이들하고 함께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어머님들은 특히 그렇게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고생들은 어머님들이 같이 하시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중고생들은 좀 교육기관에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부분이 진짜로 단어마다 적용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차이. 자, 쉬운 단어들로 해볼 거예요. 쉬운 단어와 문장 하나를 써볼 거예요. 단어 쉽죠? 어머님들을 위해서 일부러 엄청나게 쉽게 준비했어요. 왜? 우린 왕초보 영어 울렁증 탈출이니까. 왕초보지만 어머님들 오늘 들으신 얘기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얘기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어 전공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모르는 사람도 꽤 많고요. 영어 선생님들 중에도 이거 모르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 왕초보 탈출시켜드리고 고수가 되실 수 있습니다. 1년이면. 자, 그럼 가볼게요. 그 다음에 문장으로 이거 위에 있는 거를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요 단어를 음소 단위 발음으로 안 하면 쌤 이렇게 읽겠죠. 그죠? 그런데 음소 단위 발음으로 하면 쌤 이렇게 읽겠죠.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성음 무성음을 하면 얘는 길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쌤. 그죠? 그런데 얘를 영국의 발음으로 해야 돼요. 그럼 쌤. 그죠? 근데 이걸 저음으로 해야 돼요. 그럼 정확한 원어민 소리 쌤, 쌤, 쌤. 이해되시죠? 우리는 이거를 쌤. 자, 제가 지금 한 거 보세요. 목에서 출발해서 입 밖으로 한꺼번에 박, 김, 권처럼 묶어서 소리내기. 길이 없이 그냥 박, 김, 권. 제가 이름이 고희준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고, 희, 준. 길이 어때요? 거의 똑같이 발음하잖아요. 자, 그럼 얘를 갖다가 쌤. 여기서 출발한 거 느껴지시죠? 쌤. 이렇게 할 텐데 미국 사람들은 쌤. 네, 성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복식 호흡하는 사람들이 훨씬 잘하실 수 있어요. 네, 성악하는 것과 비슷해요. 체질의학 오다경님 짱이십니다. 네, 그래서 쌤. 그리고 요건 어떻게 읽어요? 잼, 잼. 이렇게 읽겠죠. 자, 그럼 여기 아래 거 어머님들께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죠? 제가 시작하면 어머님들 소리로 읽어보시는데 이 네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전에 그냥 내가 평상시 하던 대로 읽는 거 먼저 한번 할게요. 내가 평상시 읽는 대로 읽는 거 시작. 샘 해저 젠. 이게 이제 우리가 읽는 거죠. 그죠? 샘 해저 젠. 이렇게 우리가 읽고 이제 어디 가서도 그렇게 소리 낸다는 거죠. 네. 어머님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엘리베이터나 어디 외국 사람들이 좀 많은 곳에 내가 옆에 갔는데 바로 옆에서 얘기를 하는데도 거의 못 알아듣겠어. 그게 바로 이 적용을 내가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소리들이 전혀 다르게 들리거나 내 귀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주파수 갖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즉 목에서 출발해서 입 앞으로 나온
그 주파수와 연구계로 낸 주파수가 다르다. 연구계로 낸 주파수가 다르다. 이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읽을 때 보시면 여기는 어떻게 해요? 같은 A라도 얘가 무성음이기 때문에 짧게 읽어야 되고 얘는 길게, 얘도 길게.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 길이만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음소 단위만 넣어서 한번 해보죠. Sam 이렇게 안 하고 Sam has a jam 이렇게. 그 다음에 길이가 들어가면 Sam has a jam. 연국에 들어가면 Sam has a jam. Sam has a jam. 점까지 들어가면 더 낮춰서 Sam has a jam. Sam has a jam. 자, 제가 하나씩 넣어서 차이를 보여드렸어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제가 해볼게요. Sam has a jam. 이렇게 읽는 것과 Sam has a jam. 같은가요? 다른가요? 똑같다 1번, 다르다 2번. 한번 눌러주세요. 네, 많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 영어 울렁증 탈출에서는 어머님들께 이 정확한 소리를 알려드리는 것부터 출발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배우시고 이 알파벳 소리 A부터 Z까지 정확한 소리 아는 것 되게 중요한데 이거 다 아는 사람들 생각같이 많지 않습니다. 영어 하는 사람들도 이거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어쩌면 상당히 고급 수준에 도달하실 수 있다. 나는 지금 영어 왕초 보고 울렁증이 있는 사람인데 상당히 고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 음소 단위 발음, 길이, 연국의 발음, 저음 이렇게 다 하셔가지고 연습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 주에 요 발음들을 구체적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게 알려주는 사람 없는 것 같죠? 감사합니다. 사실은요, 이거 5개 연구하는데 제가 10년 정도 걸렸고요. 뭐 10년 동안 이것만 한 건 물론 아니죠. 10년 동안 이것만 한 건 아니죠.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 있는 거 하나 발견하고 너무 좋아서 몇 개월 동안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러 다니고 그랬던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모아서 연구의 결과물. 제가 아까 학위를 말씀드렸던 건 이런 거예요. 내 분야가 아니어도 들어가서 연구를 해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면 이렇게 좀 잘하는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그런 부분이 좀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학위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에 대한 문제죠. 이런 능력이 저음 내니까 뭔가 달라지죠? 진짜 많이 달라져요. 그리고 연구계를 제가 이제 지금 무료 과정에서 할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유료 과정이 사실은 저희가 있거든요. 유료 과정 들어가면 연구계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요. 이게 샥샥샥샥 들어갈수록 조금 더 좀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영어에 진짜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만 알려드릴 거예요. 다른 데서 하는 거, 듣고 있는 것, 옆에서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은 안 하고 노하우들, 실제로 영어가 말이 되고 그 다음에 문장들을 쭉쭉쭉쭉 읽고 바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웠던 부분들만 해결해 드리면 돼요. 그러면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될 수 있다는 거죠. 원래 저음이시면 완전 좋습니다. 원래 저음이시면 완전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고요. 자, 이제 어머님들께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어요. 저음들이 많으시군요. 예, 저음이신 분들 조금 많이 유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머님들께 다음 주 월요일 날 10시에 또 만나 뵙도록 할 거고요. 10시에 만나 뵙도록 할 거고 제가 뭐 말씀만 잠깐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화면 여셔서 좀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자, 우선 오늘은 어떻게 해주시냐 하면은요, 이 후기를 오늘 강의 들은 게 이러이러했다. 오늘 강의 들은 게 이러이러했다. 라고 하는 후기를 맘카페에
좀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맘카페들 있으시잖아요. 그 각 맘카페에 각 맘카페에 어떻게 한다? 좀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맘카페에 후기 작성 좀 부탁드리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그냥 후기 남기면 땡이냐? 아니고요. 맘카페에 후기 남겨두신 분들께는 제가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한 강의안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맘카페에 후기 작성. 맘카페 없으신 분들은 톡방에다가 남겨주시면 됩니다. 톡방에다가. 그죠? 맘카페에 그 후기를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 작성하신 맘카페 후기 남긴 거를, 예, 캡처하셔서 톡방에다가 또 남겨주세요. 그러면 톡방에 남기시고, 거기 밑에다가 이메일 같이 써주시면, 제가 이런 선물 드릴게요. 오늘 강의안 좀 정리해서, 오늘 강의안 제가 정리 잘 해서 강의안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수요일까지 오늘 강의한 영상을 지금 촬영했잖아요. 이 촬영본을 다시 보시면서 좀 익히실 수 있도록,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개념 강의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다시 볼 게 없을 수도 있지만, 다음 주부터는 제가 입모양 이런 것들 그대로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훨씬 많이 빠른 시간에 늘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강의 촬영 영상을 제가 유튜브에 올려서 주소를 보내드릴 거예요. 모두 검색한다고 나오는 건 아니고요. 링크 하신 분만 볼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이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까지 보실 수 있냐 하면 영어 울렁증 탈출 끝날 때까지 보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내릴 거예요. 그 다음에 내릴 거고. 네. 이 강의라고 해서, 무료 강의라고 해서 이렇게 감추거나 성장 못하시게 하지 않고요. 진짜로 영어가 되실 수 있는 방법들만 알려드릴 거예요. 진짜로 영어 되실 수 있는 방법들만. 왕초보래도 상관없고요. 영어 하나도 모르셔서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알려드리는 거 따라오시다 보면 어느 순간 고수가 돼 있다는 거를 내가 이 정도야? 이렇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이제 저희 또 저희 이렇게 같이 하는데 전종태 원장님이 계세요. 그래서 저랑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종태 원장님께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시고, 그 다음에 어머님들 질문 있으시면 이렇게 여셔서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고, 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원장님. 네,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건 늦은 시간까지 고생해 준 우리 고희준 원장님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저희가 지금 4주 하기 전에 8주간 이제 그걸 미리 들으셨던 어머님들도 있고요. 다시 재수강하시는 어머님들도 있고, 처음 듣는 어머님들도 있는데, 8주간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오전반에 진행을 했더니, 이제 직장 다니시는 워킹맘 어머님들이랑 듣고 싶은데 못 듣는다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저녁반 수업 4주를 기획을 했고요. 4주간 고희준 원장님이 다른 데서 듣지 못했던 노하우를 엄청 많이 풀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적극적으로, 원래 오늘 또 40분 수업 기획하고 했는데 지금 1시간이 넘었는데요. 많은 질문하시고 공부하시는 모습 보여주시면 또 역시 많이 풀어주시고 있을 것이니까 열심히 하셔서 울렁증 탈출하는 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그런 기대감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톡방 말씀 주셨는데, 후기 말씀 주셨는데요. 정리해가지고 각 톡방에다가 후기 만약에 올리실 때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라고 정리해 드릴게요. 만약에 톡방에 참여 맘카페에 안 계시는 분들은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왜 이런 걸 해보냐면 강의하시는 분한테 의미도 있는 부분이고 어머님들이 직접 이거 써보시면서 복습이 되세요.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 4주간 오늘부터 시작을 하셔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 있잖아요. 분명히 어머님들은 성공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성공의 기운이 어머님들 자녀의 사랑하는 자녀한테 갈 거라고 저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4주간 파이팅 하시고 영울탈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떤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예, 수업 내용 자체는 노출시켜 주지 마시고요. 예를 들면 뭐 5가지 발음 방식이 있었다. 뭐 요런 정도 그렇게 해서 안에 내용 구체적인 것들은 물론 뭐 알려드린다고 해서 다른 분들이 저거 할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엇을 하는지는 알려주시고 어떻게 하는지만 안 알려주시면 됩니다. 어머님들께만 제가 노하우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고요. 그 아까 어떤 어머님이 워 발음 이제 우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맞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했던 것들은 읽으셔갖고 톡방에다가 올려주세요. 네,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저도 이제 가보겠습니다.